나는 공사계약서 금액만 알고 세부 내용 모르고 그냥 도장 찍어줬고 동생이 알아서 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요. 앞으로 국무총리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유영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후보자께 모두 말씀드릴 때 좀 거북한 질문이 있더라도 좀 진솔하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화면을 좀 띄울까요? 저 종로구 영건동 269, 268 저 두 개 건물 저 후보자 소유 건물인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지금 맞습니다. 현재 저 건물에 여동생과 남동생이 카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남동생만 남동생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지난번 이제 장관 청문회 때 저 두 건물에 이어진 연결 통로가 불법적으로 정축됐다 이런 게 문제가 제기된 거 알고 네,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시정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마 그저께 23일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아까 오전 발언하실 때 철거됐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어요. 네, 네. 자, 뭐 이미 철거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짚지 않겠습니다. 근데 지난번 청문회 때 답변을 하신 걸 제가 보고 조금 사실과 다르지 않냐 이래서 의구심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서면 답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차인이 상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연결 통로를 설치했다. 이렇게 서면으로 답변을 주셨고, 그다음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우리 김한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두 건물을 연결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걸 후보자의 말씀을 그대로 문화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거는 건물주인 내가 상관없고 임차인이 자기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통로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상식적인 게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자, 화면을 또 넘겨볼까요? 이제 후보자께서 동생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으셨던 거는 2020년 11월 13일입니다. 근데 그 전부터 이 건물에 대해서 이미 전면 보수 공사,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4월 달부터 이미 업체, 시공업체, 인테리어 업체, 디자인 설계업체들이 모여서 조감도 다 만들었어요. 저 화면에 보시면은 저게 조감도입니다. 그 전에 화면 좀 보실까요? 그 전에 화면 보면 2020년 10월 19일 날 이게 임차 계약을 하기 전에 이미 연결 통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가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용어를 따지면 아직 동생분은 임차인이 안 된 겁니다. 그죠? 임차 예정인이든지 임차 후보자든지 임차인이 아닌 겁니다. 근데 후보자께서는 당시에 답변에 임차인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답변이 지극히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당시의 후보자의 답변이 거짓이라고 제가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방송을 보는 국민들이 평가를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조감도를 한번 보시면 이게 4월 달에 조감도입니다. 이미 그 조감도가 지금 현재 건물과 똑같이 연결 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공사가 예를 들어 카페 임차인이 카페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저 연결 통로를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연결 통로를 해서 두 가지 건물을 크게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나중에 조금 다음에 동생분이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인터뷰 기사에 저걸 뒷받침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까지 제가 질의를 안 하도록 후보자께서 답변을 부탁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매입하기 전부터 이미 이 건물을 해가지고 두 개를 연결시키겠다 이런 정황이 발견되는데 저기 보십시오. 2020년 1월 12일이에요. 저 빨간 2층 건물을 매입하신 게 2020년 1월 21일입니다. 이 조감도를 만드는 업체가 이 업체랑 그때 미팅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처음부터 이 건물을 물론 이 건물도 후보자가 지난번에는 동생들이 카페를 하기 위해서 내가 건물을 얻어서 임대를 했다 했지만 처음부터 동생들이 이 건물을 물색을 했습니다. 물색을 했고 매입을 후보자가 후보자 명의로 매입한 것입니다. 그건 제가 여기 이 자료에 있어요. 근데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만 후보자께서 이 얘기를 들으시고 나 답변을 주실 때 어떤 답변을 하는 게 공직 후보로서 적절한 답변인지 이거는 고민을 하시고 답변을 주셔서 해서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불법 정축에 그래서 지난번 답변이 좀 잘못됐냐 이렇게 제가 서면으로 질의했더니 이렇게 답변했어요. 동생을 위해서 카페 건물을 매입했고 동생이 공사를 주재했다 이렇게 답변
전혀 동문서답이 제가 물어본 거는 공사 주도를 누가 했냐를 물어본 게 아니고 지난번에 이미 후보자 명의로 건물을 매입해서 공사 계약서도 후보자 명의로 해서 연결 통화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임차인이 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냐? 그 대답이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지난번 대답에 제가 적절치 못했고 지금 보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제가 한 게 맞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저는 올바른 태도라고 봅니다. 자, 다음 화면 볼까요? 공사 계약서인데요. 이 계약서가 보면 이제 후보자 명의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럼 이 계약서에 보면 우리가 공사 계약할 때 세부 내역서가 있어요. 이 공사는 뭐하고 쭉 있습니다. 예전에 네이버 대표 하실 때 계약서 체결하고 결제하실 때 다 보시지 않겠어요? 근데 저희가 자료 내라 그러니까 계약서 앞에 것만 내고 세부 내역서를 전혀 안 주세요. 제가 아까 자료 제출 요구 말씀 기회가 있었지만 안 드렸습니다. 지금 그냥 이렇게 드리려고. 만약에 없으면 안 내셔도 돼요. 그죠? 있으시면 주십시오. 주시고 잘못된 것은 고치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자꾸 변명하고 일관해서 피하시려고 하는 거는 그건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적절한 태도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불법 통로가 있었던 걸 인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이 방송 보고 있는 어느 국민이 그걸 후보자의 답변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만약에 후보자께서 어리숙하게 나는 공사계약서 금액만 알고 세부 내용 모르고 그냥 도장 찍어줬고 동생이 알아서 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요 앞으로 국무총리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각부 장관들의 보고사항이나 조절할 거 다 보시고 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요건만 대해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허술하게 일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실수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게 이 청문회를 준비하시면서 충분히 후보자 재력으로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 당당하게 정리해서 내시고 하셔도 되는데 왜 그랬을까? 굉장히 아쉽습니다. 제 질문 여기서 마치고요. 답변은 나중에 오후에 추가 때 네, 같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